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깡토의 투자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차와 함께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 피지컬 AI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PD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블로그 올리신 글을 봤어요. 블로그에 이제 현대차 관련된 말씀하시면서 저는 궁금했던 점이 자율주행까지는 오케이인데 왜 로봇이 같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왜 현대차 얘기하시면서 로봇이라는 걸 같이 얘기하셨어요? 현대차 그룹 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고 현재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현대차를 로봇 관련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동안 현대차의 자율주행이 사실 2% 많이 부족했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보다가 현대차의 자율주행을 보면 이거 타다가는 내 목숨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는데 이제 현대차가 기존의 아집, 고집을 좀 버리고 조금 오픈된 마인드로 외국에 있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함께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수혜도 받고 로봇이 핫해질 때도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 됐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깐부회동 다들 보셨죠? 깐부회동 때 가장 큰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지컬 AI가 되려면 사실적으로 GPU 학습이 필요한데 그동안의 학습 능력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서 현대차 역시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학습을 토대로 피지컬 AI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이런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1위는 테슬라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현대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GPU를 가장 많이 보유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현대차만 놓고 봤을 때 예전에는 잘 나갔었지만 요즘은 좀 미국 시장에서도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다음에 현대차가 있어? 라고 하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데 현대차 말고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그러면은 이 GPU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요? 아닙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GPU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체 개발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GPU를 사게 됨으로써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열렸다. 즉 하방은 튼튼한데 상방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주가와 현대차의 주가가 그럼 비슷하게 앞으로 움직일지도 궁금한데요. 그건 우리들의 꿈이겠죠. 실질적으로 테슬라를 압도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모든 글로벌 1위는 테슬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 안에서 우선 선점 효과가 있는 거고 지금은 현대차가 매우 부족하지만 그림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특히 현대차가 최근에 수급이라든지 장대 양봉 신고가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 이슈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즉 트리거가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되고 그런 트리거를 매매하는 게 보통 트레이딩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하방이 매우 튼튼한 게 보통 배당도 한 4% 정도 줍니다. 배당도 주고 자동차 판매 자체는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하방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배당도 주고 그런데 상방까지 열려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올려주신 차트를 봤는데 올해도 많이 올랐는데 작년엔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올해 좋은 현대차가 작년에는 왜 그렇게 계속 하락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글로벌리 봤을 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관세 이슈도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를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실적이 조금 슬로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슬로우하더라도 하방, 즉 단단하게 기본적으로 팔리는 수요는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글을 보면은 현대차가 나왔을 때 기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현대와 기아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판매는 현대와 기아가 한 묶음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피지컬 AI, 즉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기아는 완성차 기본적인 자동차 판매만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저평가지만 앞으로의 상승 확률, 기대감 자체는 현대차가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현대차가 지배구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를 매수해야 되고 기아차는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된다 안 된다는 지켜봐야 될 거지만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특히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2차 벤더 이런 회사들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는 무조건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로봇 관련된 피지컬 AI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게 현대차에 납품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현대차가 상방이 이제는 좀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트를 봤을 때는 어쨌든 개인 투자 입장에서 들어가기 어려운 그림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진입을 좀 고민한다면은 어떤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매수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 관점으로 펀더멘털을 좋게 본다면 사실 신고가에 갔든 바닥을 찍고 있든 차트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예상 가치보다 싸다라면 분할 매수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트리거가 발생된 시점, 신고가를 찍었거나 섹터 액션으로 로봇주가 다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와서 어떤 평균을 벗어나는 액션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때 진입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를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을 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피라미드에서 불타기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좀 매수 관점에서의 질문인데요. 100이 있을 때 몇 %씩 분할로 하실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들어가실 건지 트리거가 발생했다고 하면 자산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대차를 봤을 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2% 룰입니다. 내가 한번 손실이 났을 때 내 자산의 2% 이상의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8%에 손절한다고 하면 최대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은 25%가 되는 겁니다. 그 25%를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보통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루 안에 분할 매수를 하시나요? 아니면 하루 4일 동안 분할 매수를 하시나요? 분할 매수할 때는 어떤 특정 기간이나 어떤 방법을 가진 게 아니라요. 보통 가치 투자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내 기분에 따라 보통 삽니다. 오늘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에 대기보다는 내가 어떤 펀더멘털을 봤을 때 총매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언제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트리거라고 본다면 가장 근시일 내에는 CES가 있습니다. 그러면 CES 전까지 내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느 정도 채우겠다 이렇게 한다면 나눠가지고 기간 대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좀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줬는데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인 기업들은 계속 좀 다이나믹할 확률이 높나요? 네, 한번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과 여러 가지 집중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변동성을 노려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쭉 빠져서 기존에 신고가를 찍었던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걸 훼손해가지고 밑으로 빠진다면 추세가 꺾였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줄이셔도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는 또 큰 기업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 개인을 봤을 때 어떤 수급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수급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1순위로 봐야 될 거는 우선 저희가 국내 시장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수를 가장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마지막으로 개인이라 보시면 되는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매수보다는 최근 들어 외국인 매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금요일 날에 주가 자체가 상승하면서 그 이후에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리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늘었기 때문에 현대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우선 1순위로는 외국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관련해서 피지컬 AI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피지컬 AI는 글로벌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지컬 AI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특히 로봇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액추레이터, 손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 하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그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